박근혜 대통령의 그 소위 방송 내용 중에 이 사건이 거론됐대요.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성, 젠더로 남녀 대결로 몰아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써먹는 건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다 부러져 있고 찢어져 있잖아요. 이게 아마 박사모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 작품을 보수단체 회원들이 파손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만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 그림을 바닥에 던지고 파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잠깐 나오시기 전에 해설을 하자면 잠자는 비너스 이 그림 옛날에는 다 여신을 그렸죠. 중세는. 왜냐하면 여자를 그리고 싶은데 여자를 그릴 수 없으니까 여자가 아니야 신이지 하고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마네가 그린 굉장히 화제가 된 이거는 16세기인가 500년 전의 그림이고요. 이건 150년 전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특이한 건 눈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전에 누드화는 사람이 아니야 여신이지 하고 그렸거나 아니면 눈을 내리 깔고 있었대요. 아래로. 왜? 나체니까. 나신이니까. 근데 마네가 눈을 똑바로 뜬 여자를 처음으로 그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공격받았냐면 그때 저 읽어보니까 똥배가 나온 여자를 그리는 게 무슨 예술이냐. 그리고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다서고돼야 되는데 옷을 다 벗고 어디를 정면으로 쳐다보냐며 아까 그 아저씨들 있죠. 그 사람들처럼 관객들이 거기 튀어가가지고 이 그림을 망가뜨리려고 그랬대요. 150년 전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 발칙하게 옷을 벗고 여자가. 근데 그 이후로 이게 걸적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쳐다보는 대상으로 여자가 아니라 여성이 시선의 주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성 혐오하고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밀술사적 의의를 가진 그림인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두 그림을 합친 다음에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최수실과. 몸통은 비너스에서 따오고요. 구도는 올림피아에서 따와서 얼굴을 바꾼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이 박근혜 몸을 그린 게 아니에요. 물론 표창원이 그린 것도 아니죠. 예? 이런 일은 해외에도 많아요. 부시를 똑같은 구도로 그린 거예요. 해외에서 제목이 이거예요. 그리고 힐러리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를 또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힐러리도 엄청 많이 이런 식의 풍자나 패러디 대상이 되는데 이게 좀 약한 것만 골라온 건데 근데 한 번도 얘네들이 이 문제가 여성 혐오나 젠더 문제로 간 적은 없어요. 남자 그렸다고 남성 혐오냐 이렇게 하면 여자는 다르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성 권력이 같지 않으니까. 남성 중심 사회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거죠. 물론 불편한 분들이 있죠. 아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 관계가 기울어진 게 맞지. 근데 뭐가 포인트가 다르냐면 상대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예술가들이 대통령하고 권력 관계에서 따져보자면 예술가 쪽이 운동장이 기울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조진 거 아니에요. 예술가들을. 그래서 예술가들은 당해왔고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이제 정한 게 이런 그림인 거예요. 여성 혐오나 바라보는 대상으로 여성 권력관계가 작용한 거라서 불편하다 뭐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근데 이거는 똑같은 논리를 하자면 예술가가 약자 아니야. 권력적 관계에서. 그러면 이 예술가 편에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상대적 약자가 이번에는 예술가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싸우니까. 근데 여기서 왜 머리만 바꾸면은 여성 혐오가 되냐고.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게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이슈를 키우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쪽 진영에는 기본적으로 여성 인권에 가장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이잖아. 실제로는 가장 낮은 사람인데 갑자기 여성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처럼 나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누리당 여성의원협의회라는 데서 피켓 들고 나온 거 봤어요? 그거는 새누리당부터 공격해야 돼요. 그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공격할 대상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은 권력 관계를 따져서 문제를 삼는다면 이건 이번엔 예술가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대통령을 상대로 풍자를 한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싸 하고. 보수 진영에서 가장 젠더 의식이 약하고 인권 감수성이 약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걸 들고 마치 여성 이슈에 자기들이 선두주자인 것처럼. 게다가 이런 이슈는 이런 진보 진영은 여성 이슈가 되기만 하면 나서서 뭘 하질 못해요. 그 이슈에 다 물타기가 되니까. 그래서 한 발 물러서 있어. 그 사이 틈을 타고 마구 공격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성대결로 갈 이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여성 혐오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 그림 자체도 기본적으로 정반대 역사적 의의를 가진 그림이에요. 근데 가장 진보적 여성 운동가들은 거꾸로 그러면 이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권력과 예술가들의 문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이 그림을 그린 분과 기획한 분들의 얘기를 3분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분을 썼기 때문에. 자, 나오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풍자 만화 그리는 고경일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고경일의 풍경내비 연재하고 있고요. 이번 굿바이전 기획한 기획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정수님한테 소개받은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네. 예, 원래 타이틀은 공공미술가, 게릴라 미술가였는데 이제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풍자화가면서 패러디 화가. 예, 이구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그런 다음에 마구 공격을 하면 진보 진영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주제예요. 몰리게 되고. 그리고 이 이슈에 같이 뛰어들어와 주는 페미니스트들도 있어요.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합쳐지면 가장 수구적인 집단의 정치적인 플레이인데 거기에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합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어중간한 이 정치 세력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 이 지금의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표창원도 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살짝 이 경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작품을 쭉 보시면 주로 이제 이런 작품들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두 권력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런 그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세월호 7시간 동안 아이들이 죽어갈 동안 박근혜 당신 뭐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어느 순간 한국이 낳은 이 위대한 작가 이구영 이 작품으로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 혐오다라고 하면서 조선 그다음에 한국경제 이렇게 쭉 번져가면서 나중에는 제가 연재하고 있는 한겨레에서도 경향에서도 이제 나왔는데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물론 우리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 아프다, 정말 미안하죠. 정말 그건 저희들이 작가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국면을 잘 넘기면
벚꽃 대선 저는 맞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끝나고 나서 우리 예술가들하고 활동가들하고 여성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이 그림은 50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 미술책에도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특히나 500년 정도 되고, 이거는 150년 정도 됐어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설도 다 끝났어요. 이거는 이런 그림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그럼 이건 걸작이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시선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끝난 얘기거든요? 여기에 박근혜 얼굴을 넣으면 그게 여성 혐오가 자동으로 되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근데 아마도 이 종편과 뉴스에서 틀어낼 때는 이 박근혜 몸을 그렸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누드화 이런 식으로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박근혜 풍자 누드화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원작이 따로 있고 여기만 달랑 얹혀진 거라는 건 쏙 빼먹고 박근혜 몸을 상상하며 그렸다고 최대한 만들려고 할 거죠.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 많잖아.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거는 가장 여성 문제에 불평등한 세력이 자치는 장난에 왜 동조해 주냐는 거야. 나는 불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싸움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블랙리스트를 그들이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작품은 창작 노동자들의 먹고 살 거리 아닙니까? 이것들을 당신들이 관리를 했단 말이죠. 시장경제 어지럽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 폄하로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언제부터 거의 걸리기 시작했죠? 1월 20일부터 전시가 됐고요. 문제가 딱 되는 시점이 언제죠? 그게 아마 월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2일쯤. 3일째인가요? 저희가 23일까지 전시를 23일 날 마무리를 못하고 그 사단이 났던 거죠. 통역 사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이 된 것 같아요. 전 이제 국회도 국정원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주요 기관에. 보다가 요거 된다고 본 거야. 왜냐면 지금은 정면으로 나서서 이렇게 반기문을 띄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뭘 다 해봤잖아. 안 돼. 안 되니까 요거 괜찮다 아이템.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 올라가거든요. 요거 괜찮아. 요거 괜찮으니까 요걸 가지고 그 젠더 이슈로 깔자. 그러면서 아마 같이 성명을 내줄 단체들도 쫙 리스트업을 하고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걸로 요 타이밍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요거 얘기하면서 저녁 때 그다음에 자기한테 쏟아진 다른 이야기까지 묻어서 다 아닌 걸로 만들자 이런 기획이 섰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을 제작을 해가면서 좀 분노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그림 속에는 3개의 그림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예, 그 조르주네의 아까 얘기하셨던 게 잠자는 비너스고요. 네. 중간에 있는 게 티치아노입니다. 티치아노가 이제 조르주네의 제자인데 그 친구가 자기 스승을 너무 존경을 해가지고 똑같은 자세, 똑같은 자세로 그 고개 각도만 다른 거. 오르비노의 비너스라고 작업을 또 해요. 고개 각도만 다른 거. 그리기 같은 그리고 거군요. 오르비노의 비너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마네가 154년이죠. 154년 후에 올랭피아라는 작품을 제출을 서로 하거든요. 다 역사 연결되는 거구나. 아까 이제 눈을 똑바로 관객을 쳐다보는 아주 도도한 여성상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패러디 작품을 해가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랭피아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주 자주적인 여성이지만 직업적으로 봤을 때 거리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여성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서 상대를 너무 유식하게 본 거예요. 걔네는 그냥 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을 붙였어.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진짜 웃긴 게 저거 뉴스 나올 때 보세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올랭피아는 지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미술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교과서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림은 제가 그렸는데 어느 순간에
표창원 의원이 그 기획을 하고 왜냐면 작가가 되계셨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표창원은 문재인하고 연결된 고리가 눈에 띄고 민주당하고 연결되고 본인은 네.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보통은 화가를 공격하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서 패러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물건들은 화가를 공격해요. 논쟁이 일어나면 화가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화가가 뭐라고 하고 뭐 젠더 이슈는 안 가요. 작품의 수준 후지지 않냐 라든가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죠. 그게 아주 걸작으로 나오면 패러디의 걸작이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화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화가는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안 되고 표창원이 대통령 몸을 그린 그림을 거기다가 걸어놨네. 나쁜 새끼들이 이 여성 혐오를 봐라. 대통령이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취하게 짝이 없는 공격인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여성 혐오를 앞에 갖다 붙이니까 민주당도 깨갱하고 물러서는 거고 정의당도 특별한 논평을 못 내는 거고 미술평론가들도 야 그 그림은 그게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줘야 되잖아 이 탄세에서는. 그리고 여성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거 아니다. 이들이 약자다. 이 권력 관계에서는 대통령이 얘네들 굉장히 괴롭혔어. 그 약자들이 지금 이 그림으로 저항하는 거야. 우리 같이 편들어줘야 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나는. 민주당도 이게 혹시 자기들 표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여성들이 혹시 화낼까봐 이제 찍소리 못하고 징계로 가는 거잖아요. 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제스처는 거기까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많잖아. 이 세상에는 똑똑한 여자들도 많잖아. 똑똑한 남자들도 많고 비겁하지 않은 미술평론가들도 있잖아. 다 어디 가냐고. 왜 말을 안 해주냐고. 나처럼 사이비가 와가지고. 처음에 이 작품이 발표되고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윤색적인 그런 욕들이 난무를 하고 굉장히 좀 그 비판의 수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작품이 조잡하다. 뭐 이렇게 들을 그릴 수 거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 그러니까 올랭피아라는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 그 인류사적으로 굉장한 작품이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거기에 저는 얼굴만 그렸을 뿐인데 갑자기 그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조잡한 작품, 품격이 없는 작품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 합성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뭐 얼굴 각도가 약간 너무 비현실적으로 목이 틀어졌잖아. 그런 비판이라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혹은 이 합쳐서 풍자한 것이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한꺼번에 의미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더 뛰어난 작품들을 그러니까 패러디 작품들을 계속해서 좀 그 실력을 연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그 작품 철거당한 적이 있어요. 아사하라 쇼크라고 오음진리교 사건의 그 가장 교주를 가끔 제가 비슷하다고 말도 안 되는 차마 저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풍자를 했다가 철거를 당했는데 그때 일본의 제 은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계속 안 돌려줘요. 전시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찾아갔더니 일본에서 3가지를 그릴 수가 없는데 그 금기가 첫 번째가 종교단체, 두 번째가 우익, 그 다음에 일왕. 3가지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미술작품도 없고, 만화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또 하나의 금기가 생긴 것이 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동료라고 생각하고 동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공격을 이렇게 해올 때는 어떻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청소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약자로서 권력자에 대해서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그게 풍자거든요. 죽어있는 권력 그려서 뭐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앞에다가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웃음을 줄 수 있어야 저는 그게 바로 풍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나중에 뭐 김어준 총수가 권력자가 되면 저희 작품에 또 등장하실 거고 박주민 의원이 권력자가 되면 또 우리 작품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지면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니까. 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목소리를 한번 보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기 편을 들어야 되는데 왜 여기 편을 안 듣는지 묻고 그 싶다는 얘기 거죠. 세 번째야, 세 번째 지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여자의 몸은 다르게 대상으로 여겨진다.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도의 풍자를 했다면 나는 그쪽 편을 들었을 건데 이건 아니잖아. 그 경우가.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그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금기시하고 그러니까 누드로 등장하면 항상 그 여성 혐오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번만 더 뜯어서 보고 자세하게 어떤 연유고 어떤 내용인지만 보면 그 설명이 금방 되거든요. 여성 혐오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이런 이야기가 그 공론의 장으로 그림에 대한 나오고 해석 뭐 이런 예, 거요? 그 여성 그런 계기가 되진 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재미난 이야기, 그러니까 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한 건 아닌가 싶은 올바른 생각. 말씀인데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건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몸을 그렸다. 나쁜 새끼들 뒤져라 이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끝날 거예요 아마. 파파이스를 제외하고는 이걸 갖다가 걸어놓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무섭잖아. 욕먹잖아. 여성 혐오라는 이슈를 앞에 내세운 다음부터 무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는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면 너도 여성 혐오자라고 공격받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실제 SNS나 뭐 하여튼 작업이 많아요. 대통령도 거기 올라탔잖아. 지금 그 작업의 정점에. 대통령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정편에 계속 나올 거예요. 벙커원에도 이게 걸렸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올 거야, 아마. 저 새끼들 다 같은 새끼들이라고. 응? 위에서 보면서 중앙일보에 있던 김진 논설위원 나와서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풍자를 해가지고는 저 사람들 따라잡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줄 수가 없다. 더 가열차게, 더 뜨겁게 여러분들한테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바닥에 던지고 파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두 개를 합친 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잠깐 나오시기 전에 해설을 하자면 잠자는 비너스 이 그림 옛날에는 다 여신을 그렸죠. 중세는. 왜냐하면 여자를 그리고 싶은데 여자를 그릴 수 없으니까 여자가 아니야 신이지 하고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마네가 그린 굉장히 화제가 된 이거는 16세기인가 500년 전의 그림이고요. 이건 150년 전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특이한 건 눈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전에 누드화는 사람이 아니고 힐러리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를 또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힐러리도 엄청 많이 이런 식의 그 풍자나 패러디 대상이 되는데 이게 좀 약한 것만 골라온 건데. 근데 한 번도 얘네들이 이 문제가 여성 혐오나 젠더 문제로 간 적은 없어요. 남자 그렸다고 남성 혐오냐? 이렇게 하면 여자는 다르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성 권력이 같지 않으니까. 남성 중심 사회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거죠. 물론 불편한 분들이 있죠. 아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 관계가 기울어진 건 맞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소위 방송 내용 중에 이 사건이 거론됐대요.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성 젠더로 남녀 대결로 몰아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써먹는 건데, 이 그림입니다. A 그림. 보시면 이렇게 다 부러져 있고 찢어져 있잖아요. 이게 아마 박사모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 작품을 보수단체 회원들이 파손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만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 그림을 야, 여신이지 하고 그렸거나 아니면 눈을 내리 깔고 있었대요. 아래로. 왜? 나신이니까. 근데 마네가 눈을 똑바로 뜬 여자를 처음으로 그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공격받았냐면, 그때 저 읽어보니까, 똥배가 나온 여자를 그리는 게 무슨 예술이냐. 그리고,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다서고해야 되는데, 옷을 다 벗고, 어디를 정면으로 쳐다보냐며, 아까 그 아저씨들 있죠. 그 사람들처럼 관객들이 거기 튀어가가지고, 이 그림을 망가뜨리려고 그랬대요. 150년 전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 발칙하게 옷을 벗고 여자가. 근데 그 이후로 이게 걸적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쳐다보는 대상으로 여자가 아니라 여성이 시선의 주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성 혐오하고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밀술사적 의의를 가진 그림인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두 그림을 합친 다음에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최수실과. 몸통은 비너스에서 따오고요. 구도는 올림피아에서 따와서 얼굴을 바꾼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이 박근혜 몸을 그린 게 아니에요. 물론 표창원이 그린 것도 아니죠. 예? 이런 일은 해외에도 많아요. 부시를 똑같은 구도로 그린 거예요. 해외에서 제목이 이거예요. 그리고